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9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9회 강의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등록 요건 5단계 간단하게 다시 언급드리고요. 자, 이거 계속 반복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3조 자타식별력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냥 맛배기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33조는 자타식별력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상표에서 중요한 거는 자타식별력, 출처 표시 이런 것들인데 자타식별력이 없는 것들을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예시로 몇 개를 볼 겁니다. 더 상세한 거는 10회에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상표법 우리 이제 계속 절차적인 부분부터 해서 등록 요건. 자, 등록 요건은 이제 실체적인 심사를 하는 겁니다. 상표를 출원을 하면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등록 요건을. 그래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등록 요건은 이제 실체적 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등록 요건 5단계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5단계 말고도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법조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항상 출원을 하고 나서 우리가 등록할 때까지 자, 요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심사를 할 때 뭘 본다? 심사관들이 등록 요건을 본다. 이렇게 되고요. 거절이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되고 출원 공고 후에 이제는 개정이 된다고 했죠. 원래는 2개월이었는데 이제 30일로 개정이 될 예정이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그래서 등록 결정이 되면 이렇게 돈을 내면 등록이 된다. 자, 이런 절차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심사할 때 등록 요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된다. 자, 몇 번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요건 5단계. 자, 상품부터 봐라. 그 다음에 2조는 정의 규정에 관한 거다. 3조는 사용이사. 자, 33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33조. 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10회 때부터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자타식별력이라는 게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33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34조는 부등록 사유라고 했고요. 35조는 선출원주의.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걸 등록 요건 5단계. 그 중에 33조 우리 자타식별력이 없는 것들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들 자꾸 눈에 익히고 나중에 세부적인 건 기본 강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문 기초 강의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가로친 부분 요쪽에 있는 게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왼쪽에 있는 게 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품을 고려해서 항상 상표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상품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상품이 자동차인데 상표가 카래요. 자, 카는 누구나 쓰는 단어잖아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상표를 윤영근 변리사인 제가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쓰죠. 말도 안 되죠. 자동차라는 상품에 이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명칭인데 이거를 특정인이 독점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타식별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없어요. 카라고 등록해 놓으면 이 사람만의 상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사기, 카피어. 그냥 그 명칭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용, 뭐 자동차엔 트럭도 있겠죠. 거기에 전구. 전구는 이제 빛을 발하니까 라이트라고도 할 텐데, 자, 요거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트럭 라이트. 트럭의 빛이다. 자동차용 전구. 자, 거의 그대로의 명칭이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33조에 해당해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타식별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이 이게 청주, 술이죠. 근데 이거 정종 많이 이제 정종도 원래 상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뭐 정종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상표로서 인정되다가 이제 상표로서 인정 안 될 정도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변경된 겁니다. 이걸 이제 관용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직물의 텍스, 론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이것만으로 상표 등록 받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과자에 많이 쓰죠. 뭐 새우깡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인데 깡 이런 것들은 과자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상표 등록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구두 보십시오. 구두인데 키 높이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키 높이 구두겠죠. 키를 높이는. 그럼 당연히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성질은 이제 상품의 성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뭐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다 설명드리는데, 자, 키 높이는 어떤 효능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쓰고 싶을 수 있는 또 쓰고 싶어 하는 단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록이 안 되고요. 자, 아구찜 음식점업이에요. 그런데 마산이 들어있죠. 자, 마산은 지역 명칭 또는 뭐 아구가 나오는 산지 같은 것들도 성질 표시로 봐서 자, 아구찜이 상표가 되긴 좀 어렵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럼 마산이 되느냐? 마산도 안 되겠죠. 특정 어떤 지리적 명칭이니까.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등록이 안 되고요. 그 산지나 지리적 명칭은 등록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갈비, 우리 포천 이동갈비 그러죠. 그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인다라는 뜻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포천 이동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타식별력이 없는 거고요. 자, 커피 전문점업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표 출원을 하고 싶다. 근데 커피, 요것만으로 상표 등록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명칭이니까. 그러나 시애틀. 자, 시애틀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 이름도 잘 만들었네. 뭔가 외국 분위기가 나네. 그러지만 이것도 우리 마산이나 이동 이런 것처럼 지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런 걸 자타식별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으로 규정된 걸 공부하시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아, 이런 것들은 자타식별력이 없어서 등록 요건 위반이 되겠네, 등록이 안 되겠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죠.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제 좀 상품 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 just to do it 이런 거 다 등록될 것 같죠. 그다음에 I invest 뭐 variable universal life에서 이거 변액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굿모닝 많이 쓰는 인사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해요. 이게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뭐 관용 문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문장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식별력이 없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 규정상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심사 기준이나 판례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4 이런 것들은 원래 숫자 3자리는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14 그러면 이걸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공익적으로 쓰는 어떤 번호잖아요. 119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자타식별력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거 다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 자타식별력이 없구나. 조금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몇 번씩 보시면서 자꾸 익히려고 하십시오. 자, 이런 게 자타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이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또 나머지 다음 회차에서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